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우리 엄청난 곳에 왔어요, 여기. 예. 네, 와, 장 작가의 집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녹화 방송인데 네. 특집 방송이면서 네. 연남동 로케이션 와, 맞죠? 오늘 진짜 대단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렸듯이 3회부터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로 간다 그랬죠. 지금 엄청난 곳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야. 좁은 방에 지금 카메라 몇 대인가요? 5대 있고 조명기 큰 게 2개 있습니다. 이야. 예.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제가 한다면 국민 TV에서 추진력이 제일 강한 사람으로 김 기자를 뽑는데 디테일이 또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 늦게 결정됐죠, 이게? 예, 갑자기 됐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다 됐는데. 예. 죄송해요. 지금 금요일 밤에 우리 조합원들 모셔다 놓고. 어쨌든 불금입니다. 네. 예. 뜨거운 지금 뜨거워요. 금. 실제로 뜨거워서. 진짜 예. 뜨겁습니다. 우리 참 이래저래 할 말이 많지만 네. 그래도 들어가야죠. 어때요? 일단은 우리 저희 조서방부터 지금 예. 중국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 4박 5일 동안 갔다 와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 보여요. 근데 얼굴 색깔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뭐 그거 먹었어요 혹시? 비비크림 발라서 그렇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바르는데 오늘 떡칠했어요, 완전히. 예. 방송 첫 방이라. 아, 결혼식 이후로 처음 발랐어요. 예. 형수님한테 뭔가 메시지 한번 전달해야죠. 여보, 사랑해. 예. 장 작가 뭔가 꼰대스러움을 보였는데. 아 뭔가 좀 중국에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지금 미안하게 그런 소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내 표정 또 안 좋다. 이상하네요. 또 저 앉아, 또 백두산 천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백두산 천지에서 천지에서 밤꽃? 예, 천지에서 참- 지금 이상한 냄새 흘린다고 지금 지금 정말 운 좋게 맑은 천지를 보고 아, 제가 네. 우리 꽃청춘 잘 되게 해달라고 전기도 좋은 전기도 받아왔는데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사고가 났대요. 오. 예,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백두산에서요? 예. 갑자기 숙연해지더니. 근데 우리 조서방에 이렇게 지금 기도까지 있었는데 우리 솔직히 위기가 많았어요. 예, 이게 많았어요. 이래저래 위기가 많아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지난주에 그 모습 때문에 막 다들 막 힘들고 지쳐서 나한테 엄청 질타하고 네. 그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에 비해서 2회가 상당히 좋았다,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1회는 좀 더 업돼 있었다면 네. 2회는 다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죠. 네. 너무 다운돼 있었어요. 예, 사실 알다시피 좀
지난 저희가 목요일 방송 녹음하고 한 2시간 뒤인가요? 저희 방송이 기사회생했죠. 네. 예. 첫방 녹음하고 프로그램이 사라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끈질기게 살아남겠습니다. 예. 헝그리 정신. 또 네. 그럼요. 필요하지 이게 우리 않습니까, 꽃 지금? 청춘이니까. 예, 예. 네. 네. 그나저나 이제 진짜 시작해야죠. 예. 네, 한번 가보죠. 예. 네. 지난주에 우리 실제로 깠잖아요. 실제로 저격 타임에 들어갔어요. 김 교수를 향해서. 네. 뭐가 좀 아쉬움이 근데 있었어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네. 그냥 겉만 핥은 느낌이고 음. 속속들이 제가 공격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제대로 저격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 작가는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 솔직히 장 작가가 제일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한테 말하는 시간 분량이 부족하다고. 아니 우리 운전을 하니까 그렇죠. 아, 왜 원고를 읽으세요? 아니, 그 성우예요? 예. 화난 것보다 좀 그때 당시 처음에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었는데 네. 두 분 자체가 우선 되게 에너지를 잃은 상태에서 근데 인정합니다. 캡틴 자체 우리 김 기자가 캡틴인데 지금 이 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캡틴인데 이분께서 지금 흔들리니까 다 다운되고 또 조소방도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또 같이. 냄비처럼 흔들리니까 냄비 근성이 발동된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안 좋은 기분이 되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슬펐어요. 안 좋았는데 읽었어요. 그래도 오늘 홈그라운드니까 오늘 기분 그렇죠. 좋죠?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커요. 네, 솔직히 네. 장 작가 집인데 우리 이 장 작가 집 급작스레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 살아남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연남도까지 집 진출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반지하 무슨 방이라고 뭐 밤꽃 냄새 난다고 되게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때요? 지금 조서방 와 보니까. 지금 김 기자 뒤로 보이는 세계 지도가 네. 조금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긴 한데 네.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검은색 이렇게 검은 라인이 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직접 이 라인들 보이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와. 장 작가가 오토바이 타고 실제로 세계 일주한 그 예, 맞습니다. 루트죠. 예, 맞습니다. 야.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족적을 남겨놨죠. 밤꽃 냄새 흩날리면서. 예. 저 수컷. 예. 보고 싶습니다. 예카테리나. 예카테리나. 보고 있어요, 예카테리나. 어지야말로 인사하세요. 예. 주다 스파스. 멋있어. 그러나 우리 근데 첫방 이제 공개 방송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우리 장 작가 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이 집이 사연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꺼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자친구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많은 걸 지금 이렇게 될 것 아니 같아요. 우리 지금 그런 거 여자친구들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예. 생길 예. 뭐, 장 작가 집에 오늘 들어오자마자 예.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뭔가 향 냄새가 예. 무슨 절간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를 항상 원혼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예. 발냄새 지우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예. 있지만 예, 예. 뭔가를 지금 달래주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집에 예. 들어오자마자 짙은 향내가 확 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집을 처음에 어떻게 네. 얻게 되는 것까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 지금 연남동에 제가 거주한 지 지금 1년 됐어요. 딱 1년 됐는데 제가 군대를 작년 8월 달에 전역했습니다. 근데 말년 휴가 때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상도동에 살았어요. 중대 후문 쪽에 네. 김영삼 집 근처, YS 집 근처죠. 거기서부터 연남동까지 한 10몇 킬로 되잖아요. 직선거리로. 집을 계속 찾아봤어요. 한 5일 동안 한 부동산 100군데를 한 돌렸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진짜로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500에 30이라는 그 조건 아래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집이 못 구하겠더라고요. 진짜 10년 전 그것도 아니고 뭐 지금 최소 원룸 구하시면 아시겠지만 1050입니다. 근데 500에 30짜리 보여주면 막 이상한 데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드디어 이제 4일째 망원동까지 이제 진출하게 됐어요. 한강다리를 건너게 됐죠. 500에 30에. 예. 30으로. 망원동 집부터 제가 진짜 부동산 그 보여준 사람을 목 졸라 죽이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영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추격자 거기가 망원동인 거 아시죠? 근데 아, 그 예. 자막은 망원동이라고 나왔는데 네. 실제 촬영 장소는 거기 망원동이 아니라고 제가 아, 들었어요. 그래요? 예. 오케이. 어쨌든 왜 그런 로케이션 뭐였죠? 망원동에 지금 망원동 비하는 아니지만 500에 30 보여주는 데마다 이상한 데였어요. 막 김윤석에서 황해 김윤석 보셨죠? 거기서 이제 명가가 족발로 사람 찢어 죽이고 막 이렇게 딱 때려 죽이고 또 이제 추격자에서 하정우가 여자 이제 도살하는 데 있잖아요. 아, 그런 무서워. 데만 보여주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아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연남동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연남동이 뭔지도 몰랐고요. 예. 근데 부동산 제가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아줌마 혹시 여기 사고 난 데 있냐고. 500에 30짜리 좀 사람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해서 보여준 데가 지금 여기예요. 근데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짚고 넘어갔던 게 사고 난 집. 사고 난 집이니까 쌀 거다라는 예, 생각에. 예. 예. 강력 사건이나 뭐 그런 거 어설프게 들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또 투룸이잖아요. 네, 여기 투룸이에요. 이게 말이 반지하지 저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1층이에요. 딱 들어서 집이 좋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여기 전에 사시던 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하. 예, 그 6개월 동안 집이 비어서 이제 아하. 500에 3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연남동 핫플레스에서 투룸을 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예. 집에 들어오는데 향내와 함께 아침 우리 방송하는데도 진짜 엄청나게 조명 켜놨는데 뭔가 스산해요 집이 기운이. 그런가요? 아 저 예민해서 그런지 그 얘기 모르겠는데 듣고 봐서 그럼 그런 거 집이 아니에요? 뭔가 예. 여러분 영화 식스센스 봤죠? 예. 거기서 뭐 뭔가 뒤에서 뒷골 딱 땡기잖아요. 지금 우리 갑자기 종막감이야. 이거 어떡해. 쭈뼛쭈뼛어요 진짜. 네, 여기 진짜. 있으면요. 더군다나 네. 장 작가의 지금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안방에서 네. 고가 일어났다면서요.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발견돼가지고 이제 분비물이 다 퍼졌죠. 야. 그래서 이제 집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향을 피우는 것도 있어요. 왠지 잘 때 피비린내가 나거든요. 아. 예. 영화 의형제에서 그런 대사 나오죠.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구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근데 못해요. 저희가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네. 드리는 이유도 좀 얘기해야 그럼요.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요즘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가 사실 웃긴 얘기인데 웃을 수만은 없는 또 그럼, 오픈 예. 얘기죠. 예. 오픈 네, 얘기라고 할 수 맞아요. 있죠. 예. 그런데 500에 30에 이 연남동 그 서울에서 가장 뜨고 있는 연남동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이런 정말 특별한 갈 사연이 데가 있다는 게 없었어요. 예. 갈 데가 500에 없어서. 30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자취방 구하기 힘든 네.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보다 할 말 많잖아요. 아, 뭐요? 그러니까 이런 자취방 관련해가지고 일화가 많아서 예, 저는 사실 이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오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얼굴이 안이랬어요. 모공도 좁은 편이었는데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조서방이랑 학교 같이 다녔잖아요. 그 창문 없는 방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 동아리 방에서 1년을 사는 사람. 거기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아, 제가? 예.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아,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예. 형수님 보고 계세요?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도 당시에 왜 고시원에 있다가 동아리방까지 가게 됐는지 아, 오늘 뭐 집 이야기 좀 하죠 뭐. 제가 사실은 뭐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서울에 유학 온 많은 친구들이 어려웠고 같이 살기도 했고 뭐 하여튼 아 갑자기 예.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조서방. 자꾸 옛날 생각나니까 예. 예. 아. 예. 일단은 청년들이 의식주 문제가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취업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 예. 그걸 보여주네요 오늘. 네. 그럼요. 야, 우리가 오늘 이 장소가 얼마나 지금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장 작가 특히 이런 사건이라고 해야 돼, 사고라고 해야 돼요. 사건이라고 해야 되죠. 사건이겠죠. 네,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우리가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꼭 같은 청춘입니다. 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시작부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장소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예, 근데 뭐 맥주 사들고 놀러 오기 좋은 집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예, 많이 오늘. 하더라고요. 예, 예. 장 작가가. 잠시만요. 아, 갑자기 또 왜 그래, 이 양반. 이게 근데 갑자기 음산하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실제로 이게 조명이 지금 엄청 나거든요. 조명이 엄청난데 스산해요. 그 목덜미가 싸한 게. 넋을 달래야 됩니다. 오늘 방송하시. 야.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고 제가 진짜 맨날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그래요. 아, 실제로? 네, 친구들 오면 가위 걸리고. 네. 혹시 그거 아시죠? 뭐 전국에 뭐 3대 뭐 그 흉가 폐가 예, 있잖아요. 예. 뭐 제천에 늘봉갈비 4대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갑자기 문 잠기고 그래. 아니 문 어유. 가지고 그래요. 진짜 잘. 연남동에. 예, 그릇이 움직이고. 아. 예. 지금 막
어우, 근데 진짜 좀 수사네요. 네, 지금 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영능력자 한번 와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원혼에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예, 좀 도와주세요. 머릿속에서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와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얘기해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살아야 아니,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예. 방송 만들면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겠죠. 예. 우리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도와주시겠죠? 우리 그랬잖아요. 도와달라니 그만하자고. 꼰대들에게 더 이상 네. 도움을 구하지 않아야 되듯이 네. 우리 스스로 좋은 네. 방송, 많이 보는 방송 만들어 갑시다. 김 기자. 예. 아 마치 갑자기 아프리카 청춘이다의 대사 같아요. 아 맞아. 또 꼰대스러웠나요, 제가? 예, 괜찮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꼰대 아무튼 저격 진짜 이제 방송. 들어갈게요.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 교수를 질타하기로 했잖아요. 네. 김 교수를 까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많이 아쉬웠잖아요. 예, 좀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냥 얘기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조성왕이 얘기했듯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고 제대로 까지도 못했고 한 놈만 조진다고 했는데 조지든 그냥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예. 못 조졌어요. 예. 오늘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있나요? 그냥 살살살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뭐.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김 교수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짚어야 될 게 많아요. 그 김 교수가 저도 책을 우리 김 교수의 책 이 아프리카 청춘이다 있잖아요. 이 책을 다시 한번 복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다시 보는데 옛날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때의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데 막 화가 나요. 한편으로는. 특히 여기서 인생시계라 그러나요? 프롤로그부터 정말 멋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생시계. 그 이야기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인생시계가 뭐였죠? 우리 김 교수가 그때 강조했던 게? 그러니까 인생이 만약에 24시간이라면 네. 지금 1년을 대략 한 18분 정도로 볼 네. 수가 있고 지금 나이를 곱하기 하면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아침 7시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10년 단위 기준으로 10년이 그러니까 10살이면은 오전 3시 그리고 20살이면 오전 6시 저처럼 이제 뭐 30이 넘었으면은 오전 9시 오전 9시가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전 뭐 10시 몇 분인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장 작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29이니까 8시 8시 40 몇 분, 예, 뭐 40 이렇게 몇 분 요 될 정도 거예요. 된 예.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막 감동이 밀려있던 감동이 확 느껴져요. 그랬어요? 예. 왜냐면은 좀 위안 이 사람이니까 위로는 시켜주긴 했어요. 그런 위로가 실제로 느껴졌어요. 그게 왜 위로가 되죠? 내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예. 나는 정말 여기서 제 김 교수가 막 영상 같은 거 다른 강연하는 모습도 봤어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막 물어봐요. 당신 지금 몇 살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합니다. 저 오후 한 4시 된 것 같아요. 오후 6시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 교수가 막 갑자기 응원을 하죠. 한번 시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요. 예. 당신은 9시밖에 안 됐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막 갑자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겐 아직 이렇게 힘이 많이 남았구나.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인생이 딱 하루라면 내가 지금 인생의 몇 시쯤을 살고 있을까?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낌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은 몇 시쯤 된 것 같아? 오후 3시. 또 이건 남학생들한테 물어볼까? 남학생은 어때요? 오늘 하루가 자기 인생의 오늘 하루 중에 몇 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오후 4시? 예. 여러분 80년이 24시면 40살이 몇 시겠어요? 12시. 그렇죠? 80의 반이고 24의 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에 40된 분이 있으면 낮 12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각자 자기 시계를 돌려서 자기 나이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후 4시쯤 됐을 것 같다 했던 우리 남학생 지금 몇 시예요? 오전 9시요. 또 오후 3시쯤 됐던 것 같다는 우리 여학생은? 근데 왜 위로가 안 됐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게 그 앞에 남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얘기하고 그렇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젊은이들의 지금 시간에 쫓겨 있잖아요. 누구랑 내 친구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난 지금 28인데 내 친구는 어디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난 아직도 비정규직에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감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이 사람이 잘 써줬어요. 그렇죠. 진짜 그건 딱 맞아요. 듣고 싶은 네, 얘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책상에
우리 김 교수가 그때 강조했던 게 고장난 시계 있잖아요. 멈춰 있는 시계. 1년에 18분씩 가는 그걸 강조하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 당시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저 장작가 방에도 고장난 시간이 우리 걸려 장작가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놀랬던 부분이 여러 화려한 사진들이 있지만 거실에 멈춰 있는 시계 3시 50분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약이 떨어진 거죠. 예, 굳이 근데 저걸 갈아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 시계 있으니까. 근데 우연의 일치로 진짜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장 작가의 지금 삶의 모습 아닌가요? 예. 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길을 찾고 있어요. 열심히. 네, 도와주세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우리 셋이 같이 도와줘야죠. 예. 이런 네. 생각도 해요. 시계 그 비유에 우리 청춘들이 위로를 느낄 만큼 사실 그 사탕발림이고 일시적인 위로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환각제, 마취제거든요. 맞아. 근본적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시적인 나 아직 젊어라는 확인만 시켜준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그럼- 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로조차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이 이 책이 당시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회자됐고 근데 저도 이제 2011년에는 네. 그게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미생이 한번 훑고 지나간 2015년 한국 사회 헬조선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예. 참 애석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청춘들이 얼마나 더 풍파를 겪고 세상을 더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는 이따 같이 얘기해 보도록 그러니까 사회 하겠습니다. 비판에 대한 의식이 이제 이 사람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꼰대 아이콘이 됐잖아요. 5년 사이에. 그게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 장 작가가 트렌드 세터라고 트렌드세터 얘기를 했죠. 별명이. 네.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정작 자기가 그 흐름에 대해서 가장 최선방에 섰지만 지금은 완전히 밀려나서 맞습니다. 네. 지가 욕 먹을 줄 절대 몰랐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책을 인생이. 2번을 내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 네. 책 목차만 봐도 뭐 다 봐도 모든 책임과 또 가능성을 개인에게 두고 있잖아요. 네. 예. 절대 사회 구조나 정치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앞을 못 보는 거죠. 네. 예. 거기에 더 연장선상으로 여기서 이 책이 당시에 지금 이런 힐링 서적에 굉장히 당시에 유행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누구님께 드립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뭐 선물하기 좋게, 선물하기 진짜 좋게 마케팅하는 정말 이게 기법이죠. 하나 제가 예. 이번에 다시 한번 놀란 게 심지어는 책 중간 중간에 에피소드별로 편지를 넣어놨어요. 마지막엔 김 교수의 아들에게 20살 아들에게 중학생 아들에게 편지를 그러니까 쓴으로써 상품이죠. 여기 노출되어 있는 그 뭐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그리고 네. 뒷표지에는 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도 추천사를 쓰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판매 도움이 되는 장치들이겠죠. 그렇죠. 하나의 상품이죠. 네. 예. 샘앤 파커스 문제 많은. 문제 많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 저 삐처리하다 죽을 뻔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 화났어요. 네, 그럼 그런 걸로 갑질하는 새끼들 진짜 잘라야 됩니다. 진짜. 네, 그나저나. 지난번 방송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예. 삐삐삐삐삐삐. 예. 그랬었죠. 예. 예. 근데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네. 우리 장 작가도 그렇고 네. 우리 조서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글을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일기를 쓰거나 자아상찰적인 이런 시간을 네. 갖잖아요. 이런 편지를 써보거나.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 아니에요? 편지를 쓰는 게. 네, 편지를 쓰고 굉장히 여기서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개인으로 물론 이게 심화시켰지만 편지를 쓰게 하거나 글을 쓰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선물을 주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근데 그게 결국엔 자기 어떤 합리화로 연결이 되는 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네. 얘기예요. 뭐 하니까 청춘이다.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 모든 게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줘버리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지금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조서방이 짚어준 대로 이런 이제 힐링 서적은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네. 제가 실제로 광화문에 가서 서점을 봐도 많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청년들은 깨달았잖아요. 많이들 이런 서적이 불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여전히 청년들은 그래서 찾게 더 돼요. 힘들어요. 네. 더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취업 준비하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나와서
이런 게 당연히 눈이 띌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고. 자위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요즘에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 세대를 위한 자기 개발서도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역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 헬조선의 문제가. 예. 어쩌다 헬조선이 이렇게 됐을까요? 한 진짜 어느 순간 이 헬조선이 2015년에 가장 핫한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예. 어쩌다 제가 이렇게 코에서 됐을까요? 나온 고름 터지듯이 꾸역꾸역 하다가 갑자기 팍 터진 것 같아요. 예. 이거 조선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애초 건국부터부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 친일파를 왜 안 죽이고 왜 그걸 양산해서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이제 고름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쭉 짜면 이제 노란 게 팍 나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랬어요. 네, 예. 최근에 좀 핫하잖아요. 우리 지금 새누리당의 김 대표. 예. 우리 김 대표도 한번 까야 되는데 김 대표의 아버님께서 굉장히 그 부산 지역에서 김용주 선생인가요? 예, 굉장히 핫하게 그냥 친일 행적이 그냥 팍팍 드러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말해서 트렌드 세터죠.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예. 억울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누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요. 전쟁 나면 누가, 그러니까 예비군 가서 누가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우겠어요.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 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누가 싸우겠어. 전례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 꼰대 저격할 좀 사람들이 거칠게 얘기했지만 네. 헬조선의 먼 기원을 친일파 청산 문제까지 연결시켰다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정말 같아요. 진짜로. 탁월한 얘기인 것 진짜 같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저쪽도 저희 만주 쪽이에요.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이 북방의 그래서- 기운이 그래서 걔 그지같이 살잖아요. 내 한마디만 나갔어. 죽디 말라오. 약간 비슷하죠. 선글라스 벗으세요. 일단. 안 돼요. 오늘 우리 장 작가 선글라스 벗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진짜 잘한다. 죽디 말라고. 죽디 말라오. 또 이것도 저 얘기 옛날 북한 사람들랑 같이 살 때 네. 여행했을 때 나중에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도 많이 길렀어요. 그때 저는 머리가 때 여기까지 길렀었거든요. 네. 맨날 이모가 하는 말, 함경 이모가 하는 말. 준영아, 밥은 먹고 다니니? 괜찮죠? 네. 좋아. 근데 죽디 말라고까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 작가가 영국에 살면서 북한 사람과 산 이야기가 네. 또 많아요. 네. 우리 그분도 나중에 하나씩 짚어봅시다. 재밌겠네요. 예. 예. 와, 이 아프리카 청춘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죠. 우리 예. 장 작가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김 교수한테 편지도 좀 썼었잖아요. 예. 편지를 지금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아니면 좀 살짝 이따- 한번 읽어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준비 잠시만요. 준비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당황스러워. 지난 시간에 우리 편집하실 때 음악 좀 깔아주세요. 알겠어요. 예, 예. 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제 김 교수 지켜보세요. 우리 명예훼손 걸면 안 돼요. 네. 저가 위 하는 거는 명예훼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되게 치사한 거 아시죠? 예. 읽겠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시궁창 속에 빠져 사는 현실을 자기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지껏 진리인 줄 알던 노력이 배신당했고 우리 세대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 와중에 몇몇 꼰대들이 정규직으로 운운하면서 갑질과 열정페이와 같은 짓을 일삼으니 그 절망의 감정들을 쌓이고 쌓여 인내 폭발했어요. 마치 제 코처럼. 그리고 그 폭발 대상은 청년들에게 어설프게 위로했던 자타공인 트랜스에서 당신이에요. 그 세월을 참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는 강요받았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좀만 참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건장도수로 그 책을 나눠줄 정도로 당신의 책은 희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당신은 또 아프고 고통받는 청춘들의 구루, 즉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였어요. 지금 이 책을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청년들을 위한 책이 아닌 청년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꼰대들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같은 열정페이 받으면서 농담식으로 던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그렇게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으면 인지세 받아먹고 입 닦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를 위해 행동을 보여주는 건 어떠해요? 인지도 있는 양반이라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양반들한테 자타칭 청춘의 스승인 당신이 그런 퍼포먼스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오래 사세요. 예. 박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인지세 실제로 많이 벌었잖아요. 네. 어떻게 썼어요? 모르죠. 좀 자식 좋은데 좋은 학원 보내고 이제 서울대 보내려고 했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예. 최근에 그러니까 힐링 또 다른 우리가 힐링 하시는 분으로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김재동 씨가 있잖아요. 예. 근데 김재동 씨가 제 주진우 기자랑 같이 애국전선이라는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냐? 세월호 가족들에게 그 돈을 나눠줬다기보다는 그 음식 있잖아요. 뷔페 같은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실제 모셔서 위로를 하고 힐링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멋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 예.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힘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뭐랄까요 유명인들 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먼저 개인들이 개개인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또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젊은이들에게. 네, 그럼요. 근데 경쟁 사회 승자 독식주의를 믿고 있는 이 김난도 교수에게는 뭐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아, 물론 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안 들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했을 거예요. 수도 있겠죠. 우리 저희가 모르는 건데. 아, 그렇죠. 예, 했을 수도 근데 있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근데 MB도 우리 MB도 분명히 무슨 청계재단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몰라요, 그냥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열심히 조사하고 취재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아 맞다. 대선 공약 때 혹시 그거 자기 전재산 뭐 그거 환원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MB요? 예. 아, 전재산 환원했죠. 청계재단에, 자기 재단에. 근데 뭐 하는지 모르고요. 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탁이죠. 예. 네. 아무튼 네. 더 이제 우리 김 교수 관련해서는 할 얘기 없어요? 마무리하자면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 사실 지난주 이제 유명한 패러디는 아프니까 환자다였는데 네. 저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청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기가 많다고 해서 청춘이 아니라 나이가 80이 돼도 지금 내 모습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남은 시기가 얼마든 간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청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은 6시든 9시든 오후 3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즐겁게 즐기느냐. 예. 그리고 청춘답게 사느냐 이건 것 같아요. 마음속에 뜨거운 불만 있으면 다 청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구루는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조르바. 조르바. 네.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돼요. 철컹철컹. 네. 저도 조르바처럼 살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뭐였잖아요? 그나저나 우리 조서방은 조르바처럼. 중국에서 조르바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형수님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기운 받고. 장난입니다. 아 왜 갑자기 빼요? 같이 가다가. 표정 보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거 전혀 준비되지 않는 공격 이런 거 되게 당황해 하신다. 아. 저희 가정을 파괴하지 마. 근데 김 기자도 조르바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예. 아주 이런 과거 꺼내지 마세요. 밤가나시 완전 바뀐. 그런, 예. 열 손가락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아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더워 이렇게 더워. 네. 네, 저는 항상 조르바처럼 뜨거운 청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청춘은 사랑을 해야 돼요. 넘어가시죠. 알겠어요. 예. 졸업 얘기 그만하고. 저도 인건이 형이 제 구루입니다. 인건이 예. 진짜 없어요? 좋아요. 그루? 지난주에는 김정화 작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영하 멘토가 작가, 될 수 있다고. 그분은 멘토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멘토, 그러니까 스승님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뭐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은 못 따라가죠. 제가 가면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저는 되게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뜨겁게 죽고 싶고요. 예. 우리 장 작가의 우리 조서방의 그루는요? 저 그루가 뭐예요 그때? 스승. 스승. 예. 스승. 인도의 그 사도를 구루라고 네. 해요. 제가 계속 그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불행하게도 인생의 멘토 그루를 못 만났어요. 오직 믿는 건 자기 자신. 아 그래요? 그런가요? 혹시 신을 믿습니까? 신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예. 네. 어쨌든 우리 이제 김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 김 교수 이제 이 방송 볼 거예요. 믿습니다. 이제 꼰대짓 하지 마시고, 예. 이제 우리 김 교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가름하고, 이제 우리 조서방이 준비한 코너, 예. 꼰대와 함께 읽고 싶은 이 책. 벌써 거기 넘어가나요? 내 것 좀 예. 좀 이야기해야죠. 예. 제가 그러니까 우리 뭐 김 교수 얘기만 하니까 교수들은 다 뭐 이렇게 꼰대 같고 사탕 발림 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그 세상을 보려고 하는 교수님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권을 준비해 왔어요. 네. 첫 번째 책은 엄기호 선생님이 쓴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부제가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2010년에 나온 책인데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엄기호 선생님은 알고 있죠.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청춘 들어갔어요. 우리 프로 같은 이름이. 근데 제목만 들으면은 재미가 제목 들으니까 뭔가 약간 좀 어때요? 꼰대스러운 느낌도 나는데. 확 머리에 내리가 꽂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책 네. 많이 팔렸나요, 이거 혹시? 별로 안 팔렸죠. 근데 아니, 엄기호 뭐 선생님 많이 팔리고 안 자체가 팔리고를 떠나서 네, 이 워낙- 책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거는 뭐 20대 학생들,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이들이 진짜 뭐 정치, 사랑, 꿈, 민주주의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최대한 전달하려고 한 책이고요. 실제로 학벌주의
또는 뭐 경쟁 사회 이런 거에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누구처럼 이렇게 뭐 멘토를 자처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많은 위로가 됐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기호 선생이 실제 학생들이나 청춘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두 번째 책은 이제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인데 욕망해도 괜찮아. 네, 부제가 재밌어요. 나와 세상을 바꾸는 유쾌한 탈선 프로젝트. 네. 저는 이 책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왜 조서방이 이 책을 추천했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워낙 김두식 선생이 근데 공부를 즐겨 하시는 분이잖아요. 형제간에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조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청춘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야에 대한 조함이 되게 명징하고 확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일단 이 네. 책의 장점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네. 김 교수는 자기가 행정고시 떨어진 게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어떤 틀 지어진 경계 속에서 살아오신 분인데 뒤늦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욕망해도 괜찮아.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욕망 그게 획일적인 욕망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너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욕망이라면 마음껏 펼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정말 재밌는 점은 김 교수를 우리가 오늘 본격 꼰대로 저격을 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서방이 추천해준 책들이 다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네. 교수님이에요. 이 점은 참 어떻게 봐야 되죠?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꼰대예요 지금 조선. 근데 그래서 장 작가가 쓴 책도 네. 그 사실은 지난주 네. 방송에서 우리가 하다 말한 게 네.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나온 책이 그렇죠. 장 작가 책이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잠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참 멋있어요. 길 잃은 개 장작가의 책인데, 네, 이 책도 지난주에 좀 하다 이야기를 말았는데 이 네. 책이 나온 결정적 계기가 김 교수 때문이잖아요. 그게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김 교수 책도 보고 다른 분들 것도 봤지만 어쨌든 금수저 운수저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어쨌든 소위 자서전이란 게 소위 성공한 사람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을 썼더라고요. 예, 다는 안 봤지만.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아예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 몰고 그냥 뭔가 치열하게 방황하고 부딪히고 어쨌든 저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20대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저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 그냥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보다 더 잉여스러운 그런 친구들. 저는 지금 잉여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잉여라고 생각을 하고 패배자, 루저의 한국 사회 주류 사회에 완전히 이탈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나 같은 새끼도 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막 이렇게 치열하게 방황하고 있지만 이제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나도 했는데 너를 못할까? 힘내 이 X들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궁금한 게 글쓰기가 예.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뭔가 방향을 찾거나. 아, 그게 뭐가 도움이 됐냐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치부가 다 들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뭐 저 부모의 봤어요. 이혼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제 뭐 알잖아요. 제 치부,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다 있는데 신기한 게 저는 이거를 뭐 자료나 이렇게 뒤진 게 아니라 저는 군대에서 썼습니다. 말년 병장 때 토익을 포기하고 한 게 이거예요. 예. 한 3개월 동안 썼거든요. 노트에다 썼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다 보이더라고요. 뒤로 돌아보니까 힐링이 됐어요 스스로. 예.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이제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어리석고 이제 멍청했는지 왜 아직껏 고집대로 내가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멋들하다가 인생 지금 근데 그래서 어쨌든 공부가 인생에서 제일 쉬웠다는 거를 저보다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공부가 제일 쉬웠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고 만약 공부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그 대신 이 한반도 같은 이렇게 섬나라 같은 그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대륙을 한번 그렇죠. 돌아보고 방고창기. 넓은 시각을 방고창기 맡으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 속에서 방고창기를 너무 많이 느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특히 청춘들 보고 있죠. 우리 조서방 보러 갈 거 알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표지가 부담스러워. 이거 표지를 왜 이렇게 한지 알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깨알같이 자기 책을 이야기하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큰 서점들을 많이 갔어요. 근데 힐링 서적 파트를 좀 봤는데 가장 크게 변모한 게 뭐냐면 제가 글쓰기를 물어본 게 왜냐면은 예. 힐링의 변화가 옛날에 무조건 위로하고 너의 아픔에 대해서 보듬어준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네 스스로 글을 쓰게 하라는 글쓰기 지도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서전 쓰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물론 우리 지금 장 작가는 자서전을 쓴 게 굉장히 도움됐고 저도 굉장히 글 쓰는 사람에서 일기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해주는데 뭐 글을 써라 하는 식의 그런 힐링 서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제가 매뉴얼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매뉴얼대로 되면 누가 인생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 사탕발림으로 이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만의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글쓰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또 그렇죠.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그럼 정말 깨알 같은 반대하겠지만, 게 네. 지금 글쓰기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놀랬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마케팅으로 어느 순간 전환이 돼서 힐링 서적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 정말 놀랐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글 쓰는 것 자체는 되게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는 도움이 것 돼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글쓰기를 통해서 너의 아픔이 그냥 너에게 침전되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참 우리가 어쨌든 그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다른 삶도 상상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김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 그건 시스템적인 문제잖아요. 여전히 지금 가장 요즘에 핫한 부분이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금 피크제가 새정치연합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캐치프라이즈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아버지 임금을 깎아서 아들의 자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식의 캐치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수막들이.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 몇 가지가 네.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임금 피크제 있고 청년 인턴제, 네. 예, 인턴으로 일단 쓰자는 거죠. 그 다음에 K 무브 지원 사업, 네. 외국 중동 나가서 그렇죠. 취업할 수 있게 뭐 지원하겠다. 여기에만 한 해에 1,500억이 들어가는데요. 오호. 그리고 푸드 트럭 규제 완화 사업. 네. 푸드 트럭 많이 만들라는 얘기죠. 두 가지 다 해봤죠. 또 청년 직접 일자리 사업. 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예,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다 이 지금 몇 가지인가요? 이 정책들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온 이 정책들의 공통점. 뭔가 되게 꼰대스러운데 뭔가 정부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 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네. 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의 질이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틀에서 딴 데서 쪼개는 쳐다보나. 거죠. 쪼개거나 후려치거나 그리고 일시적인 뭐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는 거죠.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뭔가 우리 지금 여기 미창부라 그러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뭔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 스타트업이라 그러죠. 청년 창업. 이걸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돈을 막 하달을 해요. 미창부에 돈을 막 하달을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막 지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눈먼 돈이다. 그래서 기획안 그냥 올린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거 맞아. 공대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물론 청년 창업의 기회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이 완전 눈먼 돈이죠. 그러니까 병신짓 하고 지속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창업이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영원에서 시작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예. 근데 요즘 뭐 어디 가도 되는 자리면 월세가 얼마입니까?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 몇 달 정도 지원하고 그렇죠. 반짝 그걸 언론에 노출시키고 전시행정이죠 일종의. 그렇죠. 지금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도 11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신대요. 그때까지 뭔가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취재를 하다가 이런 뭐 거지 같은 경우가 있냐.
아 정말 놀랐어요. 또 이것도 이거 뭐 한정 대상도 말씀 들어보니까 다 극소수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거나 좀 배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밖에 중동 나가는 것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 어떻게 나갑니까? 노가다 때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개소리죠. 지금 아까 중동 사업에서 아까 1,500원. 근데 네. 예, 그 중동에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잡힌다 하더라도 그게 뭐 단기 알바인지 뭐 아니면 진짜 막노동인지 식당 서빙인지 그런 건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숫자에 다 일단 포함시키는 거죠. 맞아요. 성과라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후려치고 그리고 중소기업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인턴을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쯤에서 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이쯤에서 각자 생각하는 뭔가 대안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꼰대 저격 타임이지만 꼰대 저격 방송이지만 그래도 뭔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다. 좀 준비 좀 해주시죠. 이런 자연스러움. 저격 방송이잖아요. 알겠어요. 대안. 대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이란 말 자체에 부담이 있지만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청년들이 뭔가 같이 좀 힘을 받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또 네.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준비된 지금 남자.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기준입니다. 네. 공식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10% 넘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기준은 아주 보수적으로 네.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실업률은 이게 2배 이상인데 숫자로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합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뭐 2배가 넘을 수도 있죠. 실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저는 아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자기계발서잖아요.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오늘은 좀 더 보태서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만든다는 것, 네. 정치 불신을 더 조장한다는 것, 그걸 좋아하는 게 결국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뀌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게 심각해요. 우선 제가 딱 그 청년 세대잖아. 28인데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뭐 좋은데 취업한 애들인데 심지어 여야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 아예 그냥 관심이 아예 없어요. 어차피 누구 찍어봤자 변한 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어차피 맨날 막 이렇게 뉴스 틀어보면 지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멱살 잡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그건데 뭐 그렇죠. 관심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리고 또 예전 전두환 시대 때인가 그때 3S라고 하죠. 네. 그게 뭐죠? 섹스 스포츠 또 하나 뭐 있죠? 스크린. 그것 때문에 사람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생긴 게 이제 SNS. 거기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애들이 거기서 이상한 자아를 표출을 하잖아요. SNS에서 허구. 왜냐면 SNS에서는 최대한 자기의 허세를 떨치는 데잖아요. 근데 막 돈 아껴서 좀 좋은 거 비싼 거 먹었다고 항상 그걸 보여주죠. 먹는 것처럼 네. 보여주고 진짜 돈 모아서 50만 원짜리 무슨 신발 샀다고 그렇게 자랑해서 좋아요가 에고인 그 세상이 왔잖아요. 예. 참 진짜 아이러니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에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인데 말라위란 작은 나라에서 돌아다닐 텐데 그때 아침을 이제 같이 호텔에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해외 토픽에 아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말라위란 예. 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보코하람 아니군요. 보코하람은 아니죠. 예. 보카라 아니고 네. 거기서 저는 당시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정치에 정말 왜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야가 정말 대치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말라위에서 당시 2010년입니다. 말라위에서 그게 제 방송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라위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침 방송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말라위에서 한국 막 그런 실증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치 혐오가 일본에서는 안보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금 청년들이 뭔가 즐겁게 시위에 나서면서 맞아요. 사회를 변혁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장 작가 지적한 대로 이런 혐오감들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들이 쌓이고 있는데 정치에 대한 즐거움, 참여에 대한 즐거움을 늘린다면은 지금 일본의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즐거운 시위 문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뭐 일본도 지금 뭐 전후에 네. 6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세월호 사태 겪었고 올해 메르스 확산 문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양기로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정말 헬조선 못지않게 오래 유행했던 말이 또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자기 길 알아서 가겠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니까. 네.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 공동체 이런 가치들을 시민사회에서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제일 분노했던 장면 중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피자 시켜 먹고 치킨 뜯어 먹는 그 새끼들, 예, 그 걔들 보면서 연대나 공동체 쪽이 아니라 각자 도생이 아주 저급하고 타락하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당시에 김영호 씨가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월호의 남자로서 국티의 세월호의 남자로서 당시에 그 누구죠? 그걸 저기 지금 우리 조서방이 이야기한 대로 당시에 치킨 먹고 삼각김밥 먹은 애들 취재 갔어요. 네. 실제로 걔네들을 자청년 애들을 만나러 갔어요. 신림동에서 고시원에서 아니 신림동에서 자취방 얻어가지고 애들이 네. 5명 6명이서 머리 깎고 살고 있더라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그 네. 대표를 겁나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진짜요? 무서웠던 점이 실제로 만나고 왔어요. 얘네가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진짜 무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런 그런 인권을 위해서 단식이라는 폭력에 대해서 맞서고 있어서 우리들은 이런 폭식 투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몰지각함이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웠고 얘네들이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맨큐의 경제학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 놓고 6명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상 무장을 하기 위해서. 맨큐 경제학이야말로 각자 도생의 바이블이죠. 그렇죠. 예. 그게 진짜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우리 사회의 공감, 그 당시에는 세월호가 이제 사고가 나서 100일, 이제 불과 100일, 150일 됐을 때예요. 얼마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때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폭식 투쟁을 그 앞에서 계획을 하고 그 대표를 정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뭐 어리고 젊더라도 이 꼰대스러운 사회에 뭐라고 중독돼가지고 자기의 꼰대로 더 괴물 같은 꼰대로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 될까요? 새끼들이 네. 나중에 전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 걔네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오나치. 그렇죠. 그리스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건데 그리스에서 어떤 일이 2011년도 그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신타그마 광장이라고 해. 그리스 메인 광장이 신타그마 광장인데 거기서 애들이 머리를 빡빡 깎은 애들이 그 노동자들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리스의 지하 경제는 다 알바니아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알바니 못 살잖아요. 두들겨 까더라고요. 예. 맞아요. 적을 이제 자기가 청년 실업 그 모든 을부는 공동의 적을 만들었어요. 걔. 그렇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도 호주에서 돈을 벌러 갔을 때 실제로 돌 맞고 계란 맞은 남자예요. 그래서 도망치도 호주에서 떠났는데 그런데 이 아픔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국민TV 다니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조선족을 보면서 그 지하철에서 정말 사람 많은데 요거에서 육두문자라면 꺼지라고. 난 이거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 독일에서도 터키나 뭐 미주 노동자들한테 그런 혐오를 아무런 가감 없이 드러내는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불만과 이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도출이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네. 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청춘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막고 있다는 거죠. 기존 이 시스템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방송이 롱런을 해야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넓고 깔 거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좀 하고 다음 시간 좀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예. 네. 어떻게 이번 지금 어땠어요? 김 교수 충분히 깐 것 같아요? 까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못 간 것 같고요. 어차피 꼰대는 김 교수가 아니라 제2의 김 교수가 이제 계속 새로운
형태로 양산이 될 것 같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린애들도 우리 지난번에 첫 방송할 때도 꼰대 뭐 정의가 그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새끼들 이제 태어나니까 계속 그렇죠. 양산되니까 우리가 항상 꼰대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새로운 꼰대가 나타날 때까지 항상 계속 싸웁시다. 그렇죠. 예, 우리 계속 그래야 돼요. 끝까지 계속 싸워야 싸워요. 돼요. 예. 우리 조서방 어때요? 그러니까 장 작가가 그 우리 김 교수를 타겟으로 했다면 저는 사실 혜민 스님 타겟으로 음. 잡았잖아요. 네. 근데 혜민 스님 말씀 중에 보면은 마음을 비우라. 쉬어가세요. 그렇죠. 더 감사하게 더 자신을 갈고 닦으라. 이런 태제들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느냐. 근데 이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은 다른 말로 그 개인들이 가져야 될 실존적인 변화가 진정하게 실전적인 어떤 실천적인 효과를 가지려면은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 공동체와 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변화해가는 이 관점이 필요한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온 천지가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온 천지가 지금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나 혼자 욕망을 비운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바뀝니까? 예, 정말 저는 그렇죠. 더 이상 이런 사탕 발림을 하는 종교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고고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예요. 제 경험상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독일 청년들, 핀란드 청년들 그 소위 얘기하는 잘 사는 친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시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무상 의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만 거쳐줘도 우리 청년들의 사고 스티브 잡스 막 나와요. 저도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정치와 일상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 그 점을 가끔 느끼지만 좀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흐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한마디로 그거죠. 지금 같으면 같은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은 거 보면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 아예 무관심했었고 저라고 이제 이제부터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방송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네. 방송 같아요. 네, 아 정말 만족스러워요. 네. 네. 별로예요? 네. 잔뜩 얘기해놓고 체질인 별로를. 것 같아요. 말 진짜 잘해요. 그럴걸요. 뭐 처음에 떨린다 이러더니 진짜 잘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아니 저는 팟캐스트가 더 편한 알겠어요, 알겠어. 네,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름하고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끝으로 해야죠.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정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